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록스 디지백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록스 디지백은 단순히 강함만을 가진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로저의 최초이자 최강의 라이벌로 묘사되며 D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죠. 그의 야망은 해적왕이라는 칭호에 국한되지 않았고 그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는 자유를 추구했던 로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이며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만이 안길 수 있는 허위옥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공백의 100년이나 조이보이처럼 그의 존재를 역사에서 완전히 말소하려 했던 이유는 그가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세계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혁명가이자 찬탈자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록스는 아마도 세계 정부의 진정한 지배자인 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자리를 빼앗으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그의 위협이 단순한 해적의 패권 다툼을 넘어 세계의 지배 구조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였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나 동료애가 아닌 압도적인 폭력과 공포에 기반했죠. 록스 해적단은 선원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잔인무도한 집단이었고 엘바프의 왕자 로키에게 아무렇지 않게 칼을 박아넣고 이를 지적하는 흰수염에게 닥쳐라고 일갈하는 모습은 그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동료를 가족처럼 여기는 로저나 로키의 방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는 순수한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던 폭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개된 그의 외모는 아들인 티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으나 훨씬 날렵하고 사나운 인상을 줍니다. 그는 생전에 검을 주 무기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갓벨리 사건 당시의 실루엣과 로키와의 회상 장면에서 검을 든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시대는 명백히 로저 이전이었지만 해군 영웅 가프조차 로저 이전에는 틀림없이 록스의 시대였다고 인정할 정도였을 만큼 그의 강함은 갓벨리 사건에서 정점을 찍게 되고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인 가프와 미래의 해적왕 로저가 힘을 합쳐야만 겨우 막을 수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개인적인 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백의 구체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의 행적을 바탕으로 여러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이론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론은 록스가 현재 버기가 가진 동강동강 열매의 이전 소유자였으며 그 능력을 각성시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의 가장 큰 근거는 록스가 엘바프에 처음 등장했을 때 배경의 거대한 산이 수평으로 깨끗하게 동강나는 장면이고 현재 버기의 능력은 자신의 신체를 나누는 데 국한되어 개그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초인계 악마의 열매가 각성하면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자신의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게 되죠. 각성한 동강동강 열매는 단순히 사용자의 몸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접촉하는 모든 사물, 공간, 나아가 물질을 분자 혹은 원자 단위로 분할하거나 해체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라면 산을 가르는 것은 물론 어떠한 물리적 방어도 무시하는 공격이 가능해지죠. 이것은 고무고무 열매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능력이 사실은 전설적인 힘을 숨기고 있다는 작가의 서사적 장치와도 완벽하게 부합하며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버기가 우연히 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거대한 운명의 장난이며 그의 현 상황 지위가 단순한 행운이 아닌 무한한 잠재력을 암시하는 복선이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각성한 동강동강 열매는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 방어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카이도의 용의 비늘, 킹의 루나리아족 특유의 내구성,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 열매, 심지어 자연계 능력자의 무영의 신체까지 이 모든 방어 체계는 파괴가 아닌 분할의 개념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이고 내구도를 극복할 필요 없이 방어 체계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이는 록스가 어떻게 로저와 가프라는 두 전설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의 힘은 단순히 강력한 패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방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개념적인 능력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록스가 트라팔가로의 수술수술 열매의 이전 능력자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산을 베는 듯한 묘사가 로우가 루만에서 대상을 절단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수술수술 열매는 사용자가 생성한 공간 내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가히 공간 지배에 가까운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능력으로 산을 자르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이 열매가 사용자의 목숨을 대가로 불로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마리조아의 국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은 천룡인 체제의 전복을 꿈꿨던 록스의 야망과 주제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몇 가지 명백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록스를 직접 겪었던 흰 수염 같은 인물들이 로의 능력을 보고도 어떠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고, 또한 수술수술 열매는 사용할 때마다 막대한 체력을 소모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갓벨리에서 멈추지 않는 파괴에 화신처럼 묘사된 록스의 이미지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열매는 굉장히 놀라운 단서를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록스가 그의 아들 검은 수염처럼 유전적으로 2개 이상의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수한 체질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첫째, 록스의 이름 지백은 3개의 돛대를 가진 범선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해골 3개짜리 해적 깃발과 맞물려 케르베로스설과 같은 3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강화하며, 둘째, 마르코는 티치가 2개의 열매를 다룰 수 있는 이유가 그의 이형의 신체 구조 때문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록스가 티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이 특이 체질은 유전적 특성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셋째, 티치는 수십 년간 어둠 열매를 집요하게 찾아다녔고, 이는 그가 어둠 열매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화시킬 열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능력자의 힘을 흡수하고 무효화하는 어둠 열매의 능력은 그의 특이한 신체가 여러 악마의 영혼을 품고도 파괴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둠 열매는 복수의 악마의 열매를 담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으면 몸 안의 악마들이 서로 싸워 몸이 터져버린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어둠 열매의 인력과 무효화 능력은 이 싸움 자체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록스는 이형의 신체만 가졌을 뿐 어둠 열매는 가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 어둠 열매를 찾고 있었지만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센고쿠의 회상에서 만약 어둠 열매가 보였다면 검은 수염이 등장했을 때 센고쿠가 한마디라도 했을 것이니까요. 이것들은 티치의 행보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 그는 단순히 아버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완의 과업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독특한 특이 체질을 물려받았고, 그 유전적 선물을 100% 활용하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 어둠 열매를 손에 넣어 아버지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